자, 다음으로는 스크립트에 몇 가지 수정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서 만들어 보셨으면 사실은 내가 WASD 키로 이 플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맞는데 흔히 말하는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리지드 바디라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 엔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리 엔진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것도 깊이 들어가자면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 이 고전적인 뉴턴 역학을 컴퓨터로 풀어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키보드를 누르면 이 물체에다가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주도록 하는 그 코드를 우리가 스크립트로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가속도가 생기겠죠. 이 가속도가 생겨서 이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내가 방향을 전환하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D키를 눌러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텐데 그러면은 가속도가 줄어서 결국에는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일단 관성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플레이어가 내가 누르는 대로 기민하게 반응을 안 합니다. 자,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 얘기인데 이런 어떤 뭐 피하기 게임 같이 막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는 게 결국엔 플레이어한테 조금 안 좋은 경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식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리지드 바디도 다른 방식으로 참조하도록 좀 바꿔볼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두 번째 얘기한 그것부터 한번 수정을 해보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퍼블릭으로 프로퍼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에디터에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돼서 우리가 드래그 드랍으로 참조를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 얘기는 얘를 프라이빗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에디터에서 얘가 사라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라지면 이 초기화를 어떻게 해주냐를 이제 코드에서 해줄 거예요. 자, 우리가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가 이제 무엇을 참조하도록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AI가 잘 알려주죠. 자,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중에 이 getComponent라는 템플릿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getComponent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객체들, 게임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 빈 껍데기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뭐 C1, C2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지금 우리가 이 코드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코드죠. 우리가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에서 이 다른 컴포넌트들을 참조를 하고 싶을 때 찾아주는 메소드가 getComponent입니다. 이름이 직관적이죠. 컴포넌트를 get하는 메소드예요. 자, 컴포넌트를 그러니까 이 C1, C2 중에 어떤 컴포넌트를 get할 거냐를 그 컴포넌트의 타입을 이 템플릿 인자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C2에 해당하는 게 지금 리지드 바디니까 이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이 나랑 같은 게임 오브젝트에 속한 다른 컴포넌트들 중에 어떤 거를 가져올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안 붙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가 아까 우리가 마우스로 할당해 준 거랑 똑같이 그 같은 게임 오브젝트 안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를 잘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하냐 실행을 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기존이랑 똑같이 잘 동작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노출되어 있진 않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한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가 얘를 잘 참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힘을 기반으로 플레이어를 제어하게 되면은 관성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 기반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꾸기 전에 또 AI가 잘 알려주죠. 스피드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얘는 마이너스 스피드 방향이었고 얘가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스피드, Z 방향으로 0, 그리고 얘가 스피드죠. 자, add force 해서 저 플레이어에다가 힘을 계속 가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의 속도 자체를 그냥 바로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힘을 가해서 속도가 되고 속도가 위치 변환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 자체를 할당을 해줘 버리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물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실행하는 걸 보고만 있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만들고 계시다면은 자, 누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바로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다르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1차적으로 바꿔봤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W나 D키를 누르면은 그냥 둘 중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W랑 D키를 같이 누르면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좋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코드가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input.getKey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추상화된 방식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일단 따라서 작성을 해보세요. input.getAxi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horizontal를 사용을 할 거고요. Ginput에다가 vertical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X 방향의 스피드가 저 X 인풋에다가 스피드를 곱한 거. 그 다음에 G 스피드는 G 인풋에다가 스피드를 곱한 거를 사용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입력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속도 방향을 위에서 계산한 G 스피드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리지드 바디의 벨로시티를 new 벨로시티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드가 얘네들을 대체할 거예요. 자, 아직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대충 로직만 짐작을 해보실 수 있겠죠. 얘가 가로 방향 입력이고 얘가 세로 방향 입력이라고 치면은 가로 방향 입력에다가 우리가 설정한 속도값, 지금은 8이에요,를 곱해주면은 가로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그 가로 방향 벡터 그리고 세로 방향 벡터가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이 속도 벡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플레이어의 벨로시티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은 되시겠죠? 일단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 방향으로도 잘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일단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 get axis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get axis를 어떻게 쓰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이 유니티의 인풋 시스템 관련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눌려졌는데요. 이렇게 창이 뜨실 거예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인풋 매니저 탭이 있습니다. 인풋 매니저 탭에 보면은 이렇게 인풋 매니저가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이게 이렇게 접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눌러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엑시스라고 해서 뭐 호리존탈,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버티컬, 뭐 파이어 1, 2, 3, 점프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호리존탈 하나만 펼쳐 볼게요. 호리존탈을 펼쳐 보면은, 자, 얘는 이름이 호리존탈이고 레프트나 뭐 라이트 버튼, A나 D 버튼에 의해서 입력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타입이 뭐 키보드나 뭐 마우스고, 뭐 엑시스는 X-엑시스고 어쩌고저쩌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그 VR 개발할 때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인데,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게임에다가 사용자가 키보드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게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뭐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모바일이라면 터치 입력으로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키보드가 만약에 탐지가 됐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 라고 코드를 작성을 하고, 조이스틱 입력됐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 터치 입력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 라는 식의 별도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또 무슨 어떤 신박한 새로운 입력 장치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입력 로직을 또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래서 대개 게임 엔진에서는 이런 반대 방향이다 그럴게요. 이런 입력 장치들을 추상화하는 계층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게 유니티에서 우리가 사용한 인풋이라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인풋 매니저 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키보드건 조이스틱이건 터치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추상화된 인풋에서 가로 방향 입력이다 라는 식으로 한번 랩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게임 로직을 작성을 할 때에는 가로 방향 입력이 들어왔을 땐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라 라는 로직만 작성을 해두게 되면은 그 입력이 키보드로부터 발생을 했건 조이스틱으로부터 발생을 했건 터치로부터 발생을 했건 그 중간 단계에 변환을 해주는 거는 이 인풋 매니저가 처리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직을 딱 한 번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매핑 해주는 로직을 설정을 어떻게 하냐, 그 설정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리존탈이라는 이름으로 받을 입력을 실제 디바이스에서는 뭐 레프트나 라이트 키보드나 A나 뭐 D 버튼 또는 그 아날로그 스틱의 X방향 입력 같은 것들을 이 호리존탈이라는 입력에 매핑해라 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꾸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 얘를 뭐 AT가 아니라 뭐 J, L 이런 걸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JL 버튼을 눌러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쨌든 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엔진에서는 추상화된 입력 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게임 개발 수업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VR 개발을 해볼 텐데, VR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HMD에서 사용을 하는 그 컨트롤러 입력을 이렇게 추상화된 계층이랑 연결을 시켜서 나중에 앱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지금 인풋 매니저는 조금 예전 버전이에요.
21년 유니티 2021.3 버전에서는 요게 디폴트고,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인풋 시스템 패키지를 쓰는 것을 뭐 권장한다 라는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조금 시스템이 좀 별로라고 느꼈는지 유니티에서 새로운 버전의 인풋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보다가 뭔가 뭐 인풋 설정을 하는데 얘랑 좀 창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VR 개발 그쪽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저거를 사용을 할 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사용을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new 벡터 3 하고 어쩌고저쩌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3D에서는 뭐 벡터 3 또는 매트릭스 4x4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연산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유니티에서도 기본적으로 벡터 3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코드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벡터 3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거기 안에 x, y, g 이런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메소드 프로퍼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코드로 볼 게 아니고 그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벡터 3라는 클래스가 어떤 그냥 3차원 벡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클래스고, C샵에서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는 항상 new를 붙여줘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C++만 익숙하신 분들은 동적 할당을 하는 건가?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C샵에서 클래스나 스트럭트 객체를 만들 때는 항상 new라는 그냥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C샵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눈치껏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키보드 입력으로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것을 한번 같이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